네, 자, 이번 시간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된 서식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이용해서요. 그냥 바로 서식 작성으로 들어갈게요. 자, 부가가치세 관련 서식 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있죠. 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계산, 불공제 내역 계산하는 서식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 확정신고예요. 확정신고 때에는 자, 여기 있는 서식 중에서 정산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정산 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안분계산은 예정 때 작성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확정신고 때에는 정산 탭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정산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10월부터 12월분이고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여기 2번이라고 나와 있는 탭은 자, 이 탭은 지금 매입세 공제 안 되는 부분들 있죠. 세금계산서 받아와도 공제 안 되는 것들이 여기에 작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번에다가 3번 탭에다 작성한 게 안분계산 내역에 반영이 되고 4번 탭에 작성된 게 정산 내역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재계산 내역에 작성한 게 여기 재계산 내역에 반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 불공제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공제 안 되는 부분이 면세 부분이죠. 자, 면세 부분만큼을 계산을 해내시면 된다.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자, 그럼 우리는 확정신고 때이니까 정산 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바로. 자, 정산 내역으로 들어가고요. 자, 계산식은 자, 1번. 원칙은 여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을 하죠. 면세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해서 안분계산을 하고요. 자, 2번은 건물 같은 것들은 사용 면적 비율로 그 공통매입세 그 안분계산을 했다. 그럴 경우엔 정산도 사용 면적 비율로 해서 정산을 해주시면 되죠. 자, 우리는 1번으로 원칙적인 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을 할게요. 자, 1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9번은 뭐 굳이 안 넣어주셔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안분계산 정산을 했는지 면세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서 안분계산을 했죠. 정산을 할 거죠. 자, 총 공통매입세액 2기의 총 공통매입세액이 얼마예요? 보니까 이게 예정 때 600만 원, 확정 때 400만 원이 공통매입액이었고요.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은 2기 총 100만 원이겠죠. 100만 원이 총 공통 매입세액이 된다. 자, 그리고 면세사 확정 비율 들어가 있는데요. 2기의 면세 비율,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거죠.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 보시면 2기 예정분, 확정분 합쳐서 면세가 총 면세 매출액이 1억 2천이네요. 그래서 1억 2천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총 공급가액은 과세 매출액까지 합쳐서 3억 원이죠. 3억 원이 된다. 그래서 자, 면세 비율이 40%예요. 그러면 자, 100만 원 중에 40%는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면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자, 공제를 못 받는다. 40만 원. 그런데 이미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있죠. 자, 이 기불공제된 매입세액이 얼마인 거예요? 예정 때 우리가 요게 지금 6개월 기준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확정 때는 정산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다 6개월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미 예정 때에는 예정 기준으로,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안분계산이 돼서 신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법인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만큼만 요번에 불공제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예정 때 얼마가 불공제가 됐겠어요? 예정 때 불공제 된 부분은 일단 자, 예정 매입세액이 60만 원이었죠. 예정 때 공통 매입세액. 한정 같은 데들 전기요금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게 면세 사업에 쓰였는지 과세 사업에 쓰였는지 그 사업장 하나에서 같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분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2기 예정 때 매입액이 600만 원이니까 60만 원이 총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중에 2기 때 면세 비율만큼 그만큼이 불공제로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60만 원 중에요. 60만 원 중에 몇 프로예요? 보니까 자, 면세 비율이 보니까 총 예정 때 매출액이 1억 원인데 그중에 6천만 원이니까 60%겠죠. 자, 60%가 면세 매출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자, 36만 원이 면세 매입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6만 원이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해서 불공제로 이미 예정신고 때 신고가 들어갔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확정때에는 얼마만 불공제로 넣어주면 돼요? 4만 원만 불공제로 넣어주면 된다 이거죠. 자,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때에 예정신고 때에는 여기 안분계산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에 정산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고 나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보시면 여기 정산 내역에서 여기 4만 원 반영된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게 불공제 매입세액 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분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해서 요 4만 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요 재계산 탭은 설명만 드릴게요. 자, 재계산 탭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래요. 자, 이거는 우리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나 정산을 한 게 그 감가상각 자산이 있다. 감가상각 자산이 있으면 그런 자산들은 지금 딱 단기에만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요 감가상각 자산을 쓰는 기간 동안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자산들 있죠. 건물, 구축물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은 2년 요 정도, 그러니까 사과세 기간 그리고 이식과세 기간. 자, 그 기간 정도를 재계산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사용하는 동안에 재계산. 그때는 이게 계속 그동안 쓰면서 면세 비율이 변동이 될 수 있겠죠. 매출액이 변동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면세 비율이 5% 이상 내가 안분계산했거나 정산한 그 이후에 5% 이상 변동이 됐다. 그러면은 재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면세 비율이 떨어졌으면 그럼 환급 나오겠죠. 그렇죠? 면세 비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공제를 더 많이 받아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이 올라가면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재계산도 해주셔야 된다 그거죠. 근데 우리는 정기요금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한 내역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2번은 바로 우리가 체크해서 공제 못 받는 거 체크하는 것들 있죠?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공제 못 받는 것들 바로 체크하는 거고요. 자, 3번은 예정신고 때 작성하는 안분계산 내역이고요. 자, 4번이 확정신고 때 작성하는 정산명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내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 3번, 4번은 공통매입세액 관련된 거. 그 다음에 5번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재계산 있죠? 자, 재계산 내역이 5번에 반영이 돼서 요 신고서가 작성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서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그리고 정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